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경제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하려다 보니까 잘못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혜택보다 우리 아이에게 그것보다 더 못하는 삶을 내가 마련해 줄 수밖에 없을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저한테 없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왜 중고등학교 때는 안 가르쳐 주는 게 세 가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안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에서 대해서도 초중고에서는 안 가르쳐 주고, 또 세 번째,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때부터 약간 그런 어떤 자본주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항상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누가 그 보험회사 다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남편에게도 어떤 큰 일이 있으면 너의 가족은 그 중산층으로 계속 그런 삶을 영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제 주변에 많이 했더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야 뭐 너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졌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중산층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 잘 유지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한국형 중산층의 조건은 월 소득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686만 원을 벌어야 되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소비도 427만 원 정도의 소비 지출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잘 버는 만큼 또 잘 쓰는 것도 중산층의 조건의 하나고요. 순자산이 빚이 없는 순자산이 9억 4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빚이 없고 부채 없이 부동산이 8억 4천만 원 정도 있어야지, 그것도 수도권의 중형 아파트, 그러니까 32평이겠죠. 9평이 32평이니까 그 정도를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작년 2024년도에 보면 그 중산층이 이제 3분이라고 하거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5분위는 이제 소득 상위 20% 안에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는 1분이라고 하는데, 중산층이 무려 1.8% 정도의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 대신에 상류층은 소득이 4.4%, 그러니까 약 1억 7,300만 원 정도가 오히려 소득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빈부의 급빈자와 급부가 굉장히 이제 격차가 더 늘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왜냐하면, 경기도 침체가 되고 내수도 부진하지만, 임금은 제자리잖아요. 그런데 늘어나는 어떤 이자, 부채, 소비 지출은 점점점 임금은 그대로지만 그러한 소비 지출은 더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늘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도 겨우겨우 그 소득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저도 그때 2017년도에 제가 현실 점검을 해봤어요. 어, 교회에서의 기도 제목도 항상 그거였어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게끔 채워달라는 게 항상 기도 제목이었어요. 앞으로는 점점 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라고 하잖아요. 장수시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 사교육비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질 않잖아요. 특히 뭐 영어 학원, 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영어 유치원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우리 학부모들이 사교육 그런 어떤 시장에 우리가 이제 계속 아이들을 어, 교육시킬 수밖에 없는 비교하고 옆집과 비교하고 학교에서 비교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저희 현재 상태가 저희도 그렇게 키워져 왔기 때문에 그대로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이 있죠.
주변에 보면 삶의 질은 점점 향상돼서 매년 해외여행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점점 일할 수 있는 직업군들은 AI라든지, 그런 인공지능이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직업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는 점점 빨라져서 퇴직은 점점 조기 퇴직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심한 데다가 성장은 점점 미비하게 저성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신문 보고 뉴스 보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기는 굉장히 기도만 하고 있기는 굉장히 불안해서 저는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책도 보고 책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영감, 그다음에 태도, 돈을 대하는 돈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 이렇게 돈이 우리 일상생활에 왜 필요를 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돈이 진짜 예전에 부의 기준을 맞춰서 돈을 잘 벌고 부자인 사람을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계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치 어, 자신이 잘 가꾸어서 그 부를 이룬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으로 부를 이루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으로 굉장히 경계하고 부자들을 굉장히 존중하지 않았던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이 인격체라는 걸 책에서부터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갑자기 일확천금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작지만 규칙적으로 꾸준히 나에게 은근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입이 훨씬 더 저도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그러한 수입을 원했더라고요. 제가 많은 돈을 원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한 1, 200 정도만 더 있으면 뭔가 더 풍요로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딱 그 정도의 어떤 규칙적인 수입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돈의 중력성. 돈은 자본이 모이는 곳에 돈과 정보와 사람이 모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자본이 기꺼이 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는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 그 다음에 남의 돈에 대한 태도. 마찬가지로 내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도 내 돈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마음들, 그런 인격적인 부분들도 내가 그런 그릇을 갖췄을 때 그 돈이 나에게 부어진다. 내 그릇을 키워야겠다. 이런 공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버는 능력뿐만 아니라 돈을 모으는 능력,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쓰는 능력을 갖춰야겠다라는 그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김승호 회장님이 책도 쓰시고 해서 많은 영감들을 우리나라 전반에 많이 미치게 됐죠. 그때 저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조직화된 돈, 월급 말고, 월급은 조직화된 돈이 아니라 근로소득이죠. 근로소득, 그것은 이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소득이 끊겨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들이 저는 그걸 또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보다 그런 조직화된 어떤 시스템화된 돈, 그거를 책에서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라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산업 분야마다 그 말을 되게 다르게 하는데 저는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뭐 보험의 연금이라든지 꾸준히 지금 납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 아주 먼 미래에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당장 저는 그런 조직화된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의 상황을, 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의 첫 번째 20대, 화려한 20대는 끝났다. 저는 이제 제2의 사춘기를 맞은 거고, 다시 사는 20대.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40대 중후반이었거든요.
요즘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우리가 40대는요, 다시 맞이한 제2의 20대라 그러고요. 60살부터는 다시 맞이한 세 번째 20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그동안은 부모님한테 너무 많은 사랑과 너무 많은 후원으로 제대로 잘 살았다. 그러면 이제 나는 제2의 20대로서 앞으로의 20년은 정말 제대로 이제 뭘 알아서 공부해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에게도 그렇게 알리고 제가 이제 일을 도모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원했던 꿈은 재정적 자유였어요. 그리고 추가 소득, 그렇지만 그거의 근로소득이 아닌 추가 소득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여유 있는 아이를 정말 여유 있게 양육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돈도 돈이었지만 제가 이제 아기 낳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직장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민원에 너무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암 걸려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 시달리고 집에 와서 또 아이를 양육을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마음이 너무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려고 그래도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로움이 없으니까 돈은, 월급은 들어와도 굉장히 아이와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질적인 시간들이 굉장히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예전에 꿈꿨던 나의 20대 때,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꿈꿨던 좀 화려하고 좀 제대로 된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꿈도 갖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도, 저는 굉장히 원했었어요. 그리고 빨리 조기 은퇴를 해서 더 많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고, 인격적 자유도 얻고 싶었어요. 또, 아이도 제가 이제 더 큰 뭔가 남겨서 아이도 저처럼 어떤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더 많은 풍요로움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꿈도 제 꿈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전에 그 전에 살았던 20대에서 이제 40대까지는 첫 번째 저의 이제 20대 때는 정말 그런 어떤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꿈들을 꿈만 꾸었던 것 같아요. 아,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런 인생들이 내 앞에 펼쳐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그런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 보면, 꿈은 이루어진대요. 공식은, R. 리얼라이제이션은 생생하게 꿈꾸면, 비비드 드림. 생생하게 꿈을 꾸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20대 때 어떤 저희의 내가 성공하기 위한 어떤 공식이었다면, 제가 두 번째 인생을 이제 설계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실행 능력과 목표 달성 능력을 내 안에 장착을 해야겠다라는 구체화된 그냥 막연하게 꿈꾸고 그림 속의 어떤 이미지로 그거를 꿈꾸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일정에 내가 어떠한 습관과 노력을 했을 때 그 꿈의 당장의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1년에 0.1%만 더 성장을 해도 괜찮겠다. 어제보다 오늘 0.001%만 성장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구체화된 실행 능력과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빨리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어떤 궁핍함과 결핍을 빨리 느낀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려서 일찍이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 이제부터 열심히 앞으로 20년을 제대로 살 거니까 지금부터 뭐 20년 안에만 이루어져도 너무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진 않았습니다. 2017년도에 저의 구체적인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그런 꿈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리스트를 제가 적어봤어요. 이제 아이도 제가 이제 이러한 고민과 그래서 직장을 다시 재취업해서 애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걸 옆집 어머님, 아버님한테 옆집에 사시는 이웃에게 부탁하고 그것을 또 직장 생활을 그렇게 여러 번 하면서도 이게 그런 어떤 여유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목표를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하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그 눈빛을 보고는 그 축구를 그만두기에는 못하겠더라고요. 어떠한 것을 할 때보다 그 축구할 때의 아이의 눈빛과 열정이 너무나 눈에 선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뒷받침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은 운동하는 아이를 굉장히 더 우대해 주거든요. 대학을 갈 때도 가산점을 주고 그래서 문경에 있는 기독교 중고등학교 사립이 있었는데 그 학교를 가면 축구를 통해서 이제 미국의 유수한 아이비리그를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는 나는 사립학교를 보내야겠어라고 계획을 세웠고 늘 신용카드가 현금은 진짜 통장에 잠깐 있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쓰면서 또 그 신용카드 걸 갚느라고 매번 또 다시 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쳇바퀴 도는 걸로부터 굉장히 월급날이 돼도 통장에 돈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고, 그래서 저축도 많이 하고 싶었고, 항상 남편 차는 새 차였지만, 저의 세컨 차는 항상 중고였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항상 뽑고 저는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마티즈, 그다음에 스포티지 이런 중고차만 카렌스 이런 중고차만 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이름으로 된 멋진 차도 갖고 싶었고 그다음에 낭만적인 해외여행도 매년 가고 싶었고 홀로 대신 어머니께 용돈도 물론 오빠들이 주지만 그거는 엄마가 늘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용돈도 넉넉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 2016년도일 거예요. 2016년도 쯤에 광교에다가 헤나킹이라는 천연 연색 전문점을 차렸어요. 그전에는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자영업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도 미용사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따고, 왜냐하면, 어, 그 전에 이제 책에도 나왔지만, 꼭 사장님이 되어라. 1인 기업을 운영을 하라. 돈을 벌려면 근로소득보다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시스템적인 소득이 들어오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직장 생활에만 그렇게 이렇게, 어, 이미, 거기에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으로 내 손으로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거는 사실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업체일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목표가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천연염색 전문점을 나는 50대, 60대 죽을 때까지 이걸 할 거야라가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자본으로 할 수 있으면서 내 능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사업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고객 응대하는 거를 배웠고 고객님들에게 이 천연 해나라는 것을 화학의 폐해, 그다음에 천연을 몸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고객이 어떻게 했을 때 즐거워하고 어떤 피드백을 왔을 때 정말 카드 결제를 제대로 하시고 큰 돈을 쓰는지에 대한 훈련을 제 가게 안에서 제가 막 찾아다니면서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을 할 때 뭐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면서 이렇게 막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해보자. 요렇게 나아가면 그 다음은
또 채워주시겠지. 채워주시겠지. 또 뭔가 기다리고 있겠지. 남편도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본인은 직장을 다니니까 만나는 사람이 늘 똑같고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너가 어떤 업체를 차리면 방문하는 사람, 그리고 광교라는 신도시에서 너가 만나는 사람의 사람의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너에게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기꺼이 아파트 대출을 받아서 에듀프라자예요. 광교 중앙역에 있는 그 힐스테이트 옆에 있는 에듀프라자 5층에 해나킹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에서는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서 잘 운영이 됐었고요. 미용실들이 막 망하고 나가도 이 천연연색 전문점은 제가 한 4년 정도 이 자리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현동에서 2년, 그다음에 광교에서 2년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러니까 저의 꿈은 분명했어요. 우리 부부의 노후, 그 다음에 축구하는 아들이 어떻게, 정말 어떤 공부도 하면서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병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부모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우리 부모가 저에게 열어줬듯이 나도 아이에게 그런 환경을 열어주고 싶었다. 저는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혼자 남으신 어머니, 예, 어머니의 그 노후를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 없이 해드리고 싶었던 거,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헤나킹을 하면서 제가 PM의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미용실 원장님들 사이에 PM이라는 제품을 먹었더니, 예뻐지고,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 활력이 생겨서, 그게 구전을 통해서 저희 샵까지 이렇게 소문이 전달이 됐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의 미용실 원장님들 사이에서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매출이 굉장히 한 달에 1억 이상의 매출이 독일에서 뜨는 거를 보고 그전에는 페덱스 항공을 통해서 한국에 해외 직구를 보내줬던 것을 이제 지사를 열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할 정도로의 한국에서의 매출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이제 해나 염색 전문점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저도 이제 샵을 운영을 4년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전과의 어떤 건강 상태나 외모는 굉장히 많이 산성화되고 살도 찌고 붓기도 심했고 해서 돈은 조금씩 벌고, 나는 이거를 통해서 아이와 부모와 또 나의 노후를 준비를 할 거야 라고 했지만, 몸은 점점, 어떻게 보면 운동도 못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쩔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우리 아비뉴 프랑의 후반 아파트가 입주할 때 정말 20 몇 층 때부터 거길 들어가서 전단지도 붙이고 작업도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달렸었어요. 그런데 PM이라는 제품을 제가 먹었을 때 그 피곤함이 사라지고 제 눈이 뜨이고 제 몸의 어떤 부종들이 없어지면서 제가 굉장히 빠른 그 효과를 보게 되면서 거기 힐스테이트 저의 고객들이 저희 제품을 이제 섭취를 하기 시작을 했고 아주대병원에서 오시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암 환자분들이 황염색을 못하니까 암 환자분들 중에서 또 PM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저에게 사실은 제 산하에 암 환자 라인이 생겼을 정도로, 헤나와 어떤 그 PM 주스와의 그런 어떤 콜라보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엄청 많이 호응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렇게 실행을 하지 않았다라 그러면 그런 어떤 정보와 그런 어떤 제품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그런 임상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생각만 하고 꿈꾸는 거에 그치지 않고 한 발자국을 내딛고 사람들과의 그것을 해나가는 거. 혼자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뭔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대학 때부터 스페셜리스트 전문직을 전공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다시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어려운 거거든요. 40대 때 삼성과 같은 대기업, 저도 LG를 다녔지만 40대 다시 LG 취직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어떤 실행력과 한 발자국 내딛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을 모델처럼, 이 PM의 모델처럼 정말 제품의 효과를 제 사진으로 뿐만이 아니라 제 현실로 증명하게끔 제품 섭취도 잘 했고, 다행히 제품이 저희 온 가족에게, 남편과 아이에게도 임상이 나오면서 남편은 통풍이 있었는데 통풍이 좋아졌고, 저희 아이는 축구 때문에 눈에 부상을 당한 녹내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녹내장이 완치가 되는 그런 사례를 통해 저는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제품을 정말 0.1%의 의심도 없이, 왜냐하면 제품이 받쳐주고 독일 회사고, 그 다음에 회사의 그 자본에 대한 안정성,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그때 당시만 해도 25년 된 회사였기 때문에 이처럼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완벽한 회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의심 없이 저희 샵을 저희 파트너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명확히 설정된 꿈이 있었어요. 이 헤나샵을 하면서 이미 저는 독일에 우리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싶어서,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축구 선수라는 거는 전망이 밝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어, 국가대표 선수 몇 명과 K리그에서 뛸 수 있는 몇몇의 선수들만 진짜 한 50명이나 될까요? 그 정도만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한 연령대에서 2004년생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구라는 목표를 본 게 아니라 얘가 축구를 통해서 어떠한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만들어 주고 싶었기 때문에 독일의 그 축구 에이전시를 이미 알아놓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독일 제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우리 애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1년에 한 3번 정도 여행을 갈 수 있겠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여행 비용은 나는 회사를 통해서 공짜로 가고 싶다. 항공권을 공짜로 회사에서 보내주면 아들 보러 공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 꿈은 명확했죠. 그리고 바로 이제 저는 제 친구들과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이제 고객들과 연결이 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부산으로 일주일에 한 번, 못해도 2주에 한 번씩 계속 출장을 갔어요. 중고 스포티지를 끌고 그리고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부산으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력과 이제 어떤 해나라는 천연염색을 다뤘기 때문에 이 30일 제품, 30일이면 제품이 소진되고 매주 오토십으로 저희가 그 보상 플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전사와 지금 이 회사를 비교를 했을 때 매달 재구매가 일어나는 이 제품, 이거는 반드시 된다라는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IMM이 되고 나서 바로 저희 아이를 독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IMM 여행을 갔어요. 이제 그 다음 연도 18년도 6월 달에 IMM이 돼서 첫 여행을 갔는데, 가서 이 정도면 독일 유학을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아이와 얘기를 해서 저는 IMM 때 아이를 독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더 시간이 저에게 더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일에 몰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네트워크 사업은 뭐 5년, 10년 꾸준하게 첫 해, 둘째 때 했던 레벨로 계속 그 강도로 일을 하세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9 to 5를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전 이 사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자영업을 했지. 하지만 몰입하는 2, 3년 정도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파이프라인과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숨 쉬운 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2026년도가 밝았기 때문에 저처럼 꿈을
글로 꼭 작성을 하시고 그거를 주변 사람에게 나누고 같이 공유해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서로 도와주고 그 관계성을 만드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방법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툴이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 자기 경영을 하는 그 책을 보시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은 저는 그렇게 지능이 높은 편도 아니고, 제가 막,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의 서울의 대학은 인서울 대학은 나왔지만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실행 능력과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의지만 갖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막 어디를 막 저처럼 뭐 부산을 가요. 뭐 어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일 해야 되는 성공 습관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그 꿈에 1년 뒤에, 2년 뒤에는 어느샌가 내가 거기에 도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멀리 갔지만 사실은 저에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앞마당 이론이에요. 내 동네, 내가 아는 동네에 있는 그 지인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씨를 뿌리고 거기서부터 빌드업.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하필 그 팀이 이제 부산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여기 옛날에 이제 99년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안수빈 사장님, 정 선생님, 제가 97년, 99년도 모습이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먼저 전했고, 저의 가장 근거리에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이분에게 이것을 섭취하는 거기서부터 이분에게는 혜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자신 있게 권했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주기적으로 만났고, 저는 월요일에 만나는 사람 팀, 화요일에 만나는 사람 팀, 수요일에 만나는 사람 팀을 이렇게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에 만나는 라인을 5라인을 처음부터 이렇게 딱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그 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럼 4주면 4번을 만나는 거잖아요. 한 달에 4번은 최소한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들에게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그 팀과는 꼭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 그래서 만남과 초대를 계속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저와 비슷한 열정과 열의가 있는 키맨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와 또 결이 비슷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또 주변을 또 제가 이제 밀착해서 관리해주고 하다 보니까 키 피플들이 모이고 거기서 키 팀이 탄생이 됩니다. 이거는 이 롤프 소르그 회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 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만남과 초대가 일어나서 키맨이 되고 키피플이 되면 키팀이 되는데 그게 바로 프레지던트 팀이다. PT 사장님이 탄생이 되는 그 팀으로 가기 위한 관계성과 공부를 계속 그 팀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냐? 그렇게 루틴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팀을 1년 해보고 2년 해보고 4년, 5년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에 되는 팀이 있고 안 되는 팀이 있고 없어지는 팀이 있어요. 100%라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그 프레지던트 팀으로 성장하는 팀에는 남다른 게 있다라는 게, 이게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책에서도, 이런 네트워크 관련 책에서는 이게 항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긍정적인 팀, 그 다음에 공부하는 팀, 그리고 그 분위기, 그런 그 비슷한 사람들이 그 분위기를 이끌어주고 거기에 어, 계속 그 사람들이 또 복제된 사람들이 탄생이 되고 그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올 때 그게 바로 사람의 프랜차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성격이라든지 외모 이런 게 똑같을 필요가 없고 그 마인드가 복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 긍정의 힘이 없고 늘 부정하고 불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일깨워 줘야 돼요. 어, 모든 방법에는
안 됐을 때는 핑계를 대지 말고 방법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에도 핑계를 대고 우리가 그거를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일에도 안 할 수 있는 핑계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긍정의 힘은 저는 어디서 나왔냐면, 전 사실은 사람에게 저는 기대를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 분명하게,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긍정의 힘이어야지 이 사람이 다 해줄 거야. 이 사람이 리더가 좋으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이 일은 될 거야. 라기보다 저는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독일 회사. 그다음에 독일이라는 어떤 나라의 어떤 습성.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체험. 제품이 저를 만들었고, 저에게 해결할 수 없는 저의 가족들의 문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자신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선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웠고 공부하게 하고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되네. 음, 지혜를 갖추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혜가 막 커다란 학문을 통과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지혜가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일상생활의 규칙과 지혜라는 거죠. 근데 지혜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어떤 내 그릇이 넓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자기 반성, 내가 잘 못한 거, 내가 누구에게 힘들게 한 부분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걸 늘 자기 반성하고 피드백 받고 충고를 받는 거에 별로 불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내 인생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함께 그거를 긍정의 저와 함께 동의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자유직업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회사에 소속해서 그 끌려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 주도형이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훨씬 크죠. 그냥 그 시간을 쏟아서 어떤 수입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창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독불장구처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성향의 어떤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 스폰서, 그런 분들과 끝까지 그분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관계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스폰서님이랑 싸울 때도 있지만, 일에 관련돼서는 과감없이 질의했던 것 같아요. 일과 내 감정은 분리하고, 태도가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마찬가지로 파트너님들하고도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잠시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같이 또 소통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타 소모적인 것들은 굉장히 가지치기를 해나갔던 것 같고, 이게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제품이 그 사람에게 이동을 하고 그 파트너가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제품을 이동하게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 자기 성장, 내 관계에 대한 어떤 마인드십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보면 더 큰 인격을 필요로 해요, 사실은. 굉장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 기본을, 그전에는 직장 생활을 굉장히 수동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본을 안 했던 것 같고, 그 부장님이나 이사로 승진을 하려면 그 리더십을 갖추는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먼저냐, 돈이 먼저 주어지냐, 이게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인격 그릇을 갖춰야 부가 따라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돈을 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책에 이제 쇼더 플랜이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왜 네트워크 사업은 자꾸 교육 사업이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제품을 써보고 회사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내가 이거에 대한 확신을 알게 된 것처럼 내가 그 톰에게, 내 파트너인 톰에게 그거를 배운 대로.
가감 없이 더 붙이지도 말고 더 빼지도 말고 내가 배운 대로 스폰서님과 함께 후원하고 교육하는 것들을 톰에게 알려드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사업의 핵심이 이론입니다. 그걸 이제 쇼더 플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톰이 그 다음 사람인 캐럴에게 그거를 배운 대로 똑같이 스폰서님과 함께 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캐럴이 베티라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 똑같이 그 복제를 했을 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후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3단계까지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계십을 맺고 이제 동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파이프라인은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단단계가 아니라 이런 정도 3단계 정도 내려가야 왜? 그 사이에 그 캐럴과 톰도 어느 정도 리더의 마인드가 갖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톰이 캐럴에게 알려주고 캐럴이 베티한테 알려줄 때 톰도 공부하고 캐럴도 공부하기 때문에 이전 학습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어떤 관계망, 팀, 이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단계까지는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마케팅 이론상 불변의 진리예요. 이거를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떠한 사업에서도 그게 어떤 라인식, 그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돼서 이런 머니트리가 만들어지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만이 어떤 끊임없는 어떤 돈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그냥 찔끔찔끔 한 누구 만나서 미팅 단단 그냥 1대1 미팅 맨투맨 혼자서 독분장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피드백도 받고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조금씩, 어, 각지고 모난 원석들이 이제, 예쁜 다이아몬드 또는 그 원석이 예쁜 모양으로 이제 다듬어졌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이런 것들이 모든 정설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원과 교육과 긍정의 마인드,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나의 어, 사람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그것을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지속했을 때 지속적인 파이프라인이 갖춰진다라는 게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이고 그게 이미 증명이 됐고 모든 회사의 어떤 매출을 창출하는 마케팅에는 이 이론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은 회사 그룹, 회사에서 BA 아카데미나 이제 수원 킨텍스에서도 열리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참여하고 회사의 줌에 참여하고 각각의 개인의 리더가 주최하는 모임에 참여하고 팀 모임, 라인 미팅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책을 선정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성공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궁금증을 채워나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내가 매일 해야 되는 스케줄링, 수첩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사람, 내가 놓쳤던,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나의 오답 노트를 또 정답으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무한반복했을 때 내가 PM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그 사람이 이미 전과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변모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런 거를 너무 잘 감싸주고 허용해주고 성장시켜주고 함께 같이 노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지금 갖춰지지 않은 것들을 너무 용기 있게 지금은 미진하지만 계속해서 단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아카데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두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것들이 많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것들만 내가 뒷받침된다면 60이면 또 제 3의 20대가 오잖아요. 두렵지 않고
또 나와 함께하는 지금까지 PM을 같이 해줬던 저의 친구들과 또 나의 파트너님들과 우리 스폰서님들과 정말 귀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또 다른 뭔가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큰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입이 됐다 그러면 그것들도 같이 나누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생겼고,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필요하지만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막, 뭐, 한 달에 뭐 5천, 1억 이렇게 필요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좋은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이 훈련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팀에서의 빌드업을 저도 이렇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8년간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고 거기서 또 더 많이 배우기도 했고 앞으로도 더 나아가야 할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이 더 갖춰져야 돼서 저도 지금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님들도 함께 승급을 함과 동시에 저도 이렇게 승급을 해서 PM에서 정말 제가 한 번도 이러한 금액과 이러한 어떤 자리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제가 꿈꿔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게 그 기회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준비된 나의 어떤 안목이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그 전에 고생하고 정말 수많은 고객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시달림 받았던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정도로 PM에서는 저에게 굉장히 큰 보상을 해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또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부의 노후도 이제 준비가 잘 되어져 가고 있고, 저도 이제 30평대에서 50평대로 이사도 하게 되고, 저희 아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지금은 축구를 안 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축구를 그만두고 이 친구는 그 대신에 자기가 해볼 만큼 원하는 세계의 무대에서 뛰어봤죠. 17세까지 이제 구단에 있다가, 부상을 당하면서 본인이, 유럽의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보니 피지컬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다른 진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축구를 했다라는 그 작은 성공에 대한 그 기쁨으로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저에게는 제 이름으로 된 새 차를 뽑을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준비를 꿈꾸고 결단하고 실행 계획을 짜서 실행한 다음에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면 내가 계속 보완해 나가고 마인드 세팅해서 그런 나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 후원하고 복지해 나가면 성공 공식의 8단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짧게 5단계로 압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을 선명하게 그리시고 그다음에 회사에서의 목표를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글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향해서 팀과 함께 한 발짝 꾸준하게 실행을 하다 보면 내 마인드가 굉장히 좀, 긍정의 마인드로 내가 조금 부정적이었다면 책이 역행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자청이라는 사람한테 역행자라는 책을 보면 내 본성을 거스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가 그전의 삶과 패턴과 다른 마인드로 바뀌어져야 모든 것들이 부어져요. 그 전에 패턴대로 똑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도 사실은 똑같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본성대로 살아있던 나의 어떤 습관들을 조금씩 다르게 안 해봤던 것들을 한번 해보는 그러한 올 한 해로 여러분들이 오픈 마인드로 그것을 내가 도전을 받아들이고
안 해봤지만 나 해볼래요. 라고 해 나가면서 이것을 도전한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의식을 보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바라봐주는 그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긍정의 힘을 뿌리는 그것을 향기를 내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지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소셜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네트워크 사업이다. 이게 무슨 뭐 다단계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선입견을 받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 테두리는 소셜링입니다. 소셜링. 요즘에 소셜링 파티도 많이 하고 소셜링을 이제 굉장히 독서 모임,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는 모임이 아닌 목적이 있는 만남. 그 다음에 다수도 필요 없고 나의 의견에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소수의 깊이 있는 교류가 오히려 더 찐관계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해보고 같이 성장해 가는 게 이 소셜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임은 그냥 친목 도모하고 자유롭게 놀다가 즐거우면 그걸로 너무나 해피하지만 우리는 관계 또 성장을 위해서 명확한 테마를 갖고 모임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인맥과 또 다른 기회와 그다음에 내가 전과의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바뀐 좋은 나와 마주하는 그러한 일들이 각자의 팀에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를 준비했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